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배당 수익률 등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지난달에 10% 넘게 급등하게 되면서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도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적과 배당 등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을 한 달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또다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예정인데요. 코스피는 올해와 내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국내 증시를 주도했었던 섹터인 IT와 헬스케어의 경우 연초 이후에 누적 수익률이 각각 49% 그리고 52%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실적에서는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IT 업종 중심으로 상승해왔다면 코스닥의 상승세는 셀트리온과 신라젠 등 헬스케어 제약 업종이 상승의 중심이 되어 왔었습니다. 연말인 만큼 투자 시에 배당 수익률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배당 성향은 각각 22%와 17%로 차이가 큰 편인데요. 12월에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과연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 그리고 배당은 얼마가 될지 잠시 후에 저희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장 점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문 닫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2510선을 회복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분석부 시황팀은 코스피는 미국 감세 정책의 수혜로 꼽히는 철강과 화학 등 이 산업재 관련 기업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미국 감세 수혜인 철강과 화학, 금융 업종 비중을 확대하고 이 전기전자 업종 비중을 축소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3,475억 원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료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18억 원 그리고 2,932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0.34% 오른 2,510선 10.1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바이오테크주의 급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 시총상위 제약주와 반도체주의 약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이 홀로 621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각각 367억 원 그리고 257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1.06% 내린 774.1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료과 섬유의복 그리고 종이목재와 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과 기기 등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상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전기전자 그리고 보험 등은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하락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정보기술 대장주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4,000원가량 내리면서 256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삼성전자 우선주와 또 LG화학과 네이버, 삼성물산,
KB금융과 삼성생명 등은 보합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으로 불리는 SK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1,200원가량 내리면서 77,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와 달리 현대자동차, 그리고 포스코와 한국전력, 신한지주, SK텔레콤과 SK 등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포스코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GS건설 그리고 GS 리테일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요즘에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2등으로 한국전력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SDI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삼성생명, 그리고 LG화학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 그리고 에코프로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이콘텐트리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면서 인터플렉스 그리고 모두투어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신라젠을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에스트래픽 그리고 신라젠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의 감산 연장 협의가 나오면서 이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된 모양새입니다. 다만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 우려에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0.26% 오른 57.62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기술주는 S&P 500 업종 중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최근에 세제 개편안 추진 상황을 주목하면서 지난주에만 4%대 넘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기술주는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45% 내린 24,180.6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19% 내린 6,762.2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7% 내린 2,629.5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안감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날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견해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미국 세제 개편안이 상원에서 통과한 것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큰 폭으로 상승한 유럽 증시는 이 금융주의 선전에 힘입어 이날도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다시 탄력을 잃으면서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로 마감지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16% 내린 7,327.5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프랑스 깨끗 지수는 0.26% 내린 5,375.5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0.08% 내린 13,048.5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2,517.86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776.86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 체결 지수에 이어서 또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현재가 256만 3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률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0.31% 오른 16만 2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5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500원 상승한 34만 5,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14%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7% 오른 26만 9,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1,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 종목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0.17% 오른 6만 500원에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장 대비 1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11,000원가량 오르면서 126만 3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0.8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요즘에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전체적으로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0.59% 오른 33만 8,5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2,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100원가량 오르면서 29,1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시원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풍입니다. 네, 현재가 210만 원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짚어보시죠. 네, 0.44% 오름세 이어가면서 20만 6,1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9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J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100원가량 하락하면서 23만 6,2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0.4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대 등락률 급등세 올라주면서 25,25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오전장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시원하면서 현재가 28,7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도 250원가량 하락하면서 3만 원 중반대 현재가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5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동서입니다. 동서 종목은 0.17% 하락세 이어가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5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CJENM입니다. 네, 1,700원가량 상승하면서 89,3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국내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특징을 보였는지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510선까지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45포인트 상승하면서 2,510.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53억 원 순매수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사자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2,639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477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수 업종 역시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철강금속과 전기가스업, 건설업과 유통업, 통신업과 증권 등이 모두 2% 이상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기계와 종이목재, 운송장비와 운수창고, 금융과 은행, 화학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던 반면 어제장에서는 의약품과 전기전자, 보험업 등이 역시 내림세를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로 0.16%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종가는 256만 3천 원에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2% 내리면서 77,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신한지주,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등도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난방철을 맞은 중국의 철강 감산 여파로 철강주들이 동반 상승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포스코가 2.22% 상승했고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우선주 그리고 DSR 제강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각각 1.4%와 4.6%로 내림폭 시현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물산, KB금융과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미포조선은 수주선가 상승 분석으로 7.16%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들 휴블에 있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들 제약 역시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씨가 지주사 분할 재상장 첫날 16%로 두 자릿수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K씨는 지난달 K시텍과 K씨로 분할했습니다. K씨가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K시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사업 등을 담당합니다. K시텍 역시 어제는 20.21%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는 5개 종목이었고 총 상승했던 종목은 520개 종목이었습니다. 하락 종목은 283개 종목이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33포인트 하락하면서 774.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3억 원과 258억 원 물량을 덜어낸 반면 개인이 672억 원 정도 물량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가 2.13%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기기, 반도체, 화학과 제약, 그리고 비금속과 의료기기 등도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IT 종합과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와 IT 부품 등은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5.57%로 가장 큰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셀트리온이 1.9%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어제에 이어서 6.11%, 6.75%로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한편 오는 6일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는 신라젠과 티슈진 역시 업종 내에서 하락을 보였던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6.82%와 8.9%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와 파라다이스도 각각 7%대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 로엔과 메디톡스, 코미팜과 휴젤 등만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공장 확대 계획 발표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ST로봇과 신성 ENG, 오픈베이스가 각각 7%와 1%, 그리고 4%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는 현재 약 5천 개인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대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프라이드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전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제2의 대마초 판매점 법인의 지분 취득, 그리고 대마초 재배와 생산 라이선스 소유 법인의 지분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665개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은 485개 종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9원 하락하면서 1085.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1.6포인트 떨어진 329.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미투원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분을 인수한 럭키젠의 코스닥 시장 상장 추진에 영향을 받으면서 미투온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투온은 소셜 카지노 개발 업체인 럭키젠의 지분 50.1%를 최근 76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럭키젠은 슬롯머신 게임과 함께 카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가상 게임 머니 구입과 광고 매출을 주수익원으로 하고 있으며 월 평균 활동 회원수가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카드 게임인 솔리테어를 바탕으로 월 평균 30억 원에 달하는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솔리테어는 미국과 호주, 프랑스와 독일, 브라질 등지에서 인기 순위 3위권을 달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럭키젠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94억 원과 32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투온은 북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럭키젠의 인수를 통해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럭키젠의 사명을 미투젠으로 바꾸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 전일장 특징주였던 미투온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역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2.18% 상승하면서 주가는 8,9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일신 바이오 종목 확인해 보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신 바이오가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바이오 헬스 부문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게 되면서 과거 이 회사의 동결 건조기 납품 이력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는 소비자 가전 부문에 있었던 의료기기 사업부를 전사 독립 조직으로 독립시켰습니다. 현재 삼성은 이동식 CT와 함께 개인 병원 위주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의료기기의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품군을 두루 갖추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영권 삼성전략혁신센터장은 지난달 30일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구체적인 M&A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자동차와 디지털 헬스 그리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제시하면서 디지털 헬스와 예방의학 관련된 기술에도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일신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장에는 장중에 19.83%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0.59% 정도의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20원가량 주가 빠지면서 2,51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소리바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뮤직이 인지도 확대를 위해 마케팅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소리바다의 종목 주가 역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는 7일 삼성뮤직의 후원으로 남성 아이돌 101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밀크와 삼성뮤직이 통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입니다. 소리바다는 삼성뮤직의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가 내년 초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바다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2.4%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가량 주가 밀리면서 2,06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전일장 특징주 롯데정밀화학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이 주력 제품의 시황 개선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롯데정밀화학은 장기 불안 국면을 지나 호황 국면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염소 계열 주력 제품들의 시황이 개선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가성소다의 구조적인 강세도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의 환경 규제와 유럽 설비 폐쇄 및 전환 등의 공급 제약 요인이 발생했다며 롯데정밀화학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전자재료 부문의 성장성 등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17%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원가량 오른 59,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와 함께 전거래일 마감 동향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37% 내렸습니다. 따라서 22,622.38포인트의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도쿄 증시는 기술업종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중에서 니케이 지수는 밀려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역시 0.79% 빠지게 되면서 1,566.85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의 기술주 약세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역시 0.18% 내렸고요. 3,303.68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제 발언에 선전 증시가 급락하면서 상하이 증시도 역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12월 6일 수요일 주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시장 출발 흐름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오늘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와 반대로 낙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7%에서 0.21%대로 낙폭 시현하면서 현재 지수는 2,505.83포인트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뒤를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 상승불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8% 오르면서 779.42포인트로 다시 한번 780선대 탈환을 노리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면서 전일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또 어떤 분위기 나오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업종별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밀려나는 업종으로는 운수장비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5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건설 업종이 전일과는 달리 오늘은 밀려나게 되면서 1.62%가량 역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증권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중에서도 가장 상단권에서는 섬유 의복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5%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의류와 관련된 업종들이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FNF를 비롯해서 LF 종목 그리고 형지 엘리트 종목과 한섬 종목까지도 모두 1% 넘는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정밀업종과 보험업종 그리고 전기, 전자와 종이목재 업종은 현재 빨간불을 켜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확인해보면 현재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0.23% 하락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5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상승 출발을 가져가게 되면서 1.03% 오름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8,7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철강금속 업종이 밀려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포스코 종목이 그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45% 빠지게 되면서 34만 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아차 종목 1.19%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34,1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출시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신차급으로 변신한 레이 자동차를 공개했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검색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1월 자금 확보 목적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단행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걸쳐서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조금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회사의 주요 골자인데요. 오늘은 25.48%나 급락하게 되면서 현재 9,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현대중공업도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4.90%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14만 5,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상단권에서는 LG전자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2.12% 상승하게 되면서 96,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NC소프트 종목, 이 종목도 1.77%가량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해외 진출로 인해서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역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45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다른 흐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현재 건설업종과 금속업종을 빼고는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섬유 의류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10%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코데스 컴바인 종목 29%가량 급등세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 업종과 방송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도 역시 오늘 1%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약 업종도 0.94% 오르게 되면서 현재 셀트리온을 비롯한 경남제약 그리고 얀트로젠 종목까지 모두 동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운송 부품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계속해서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종목.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1.66%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8,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제약업종 중에서는 메리톡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2.53%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46만 5,7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위메이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2%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39,650원 선까지 또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차바이오텍 종목이 오늘 3% 넘게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바이오텍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3.91%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2,6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오늘 카지노주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라다이스 종목 4%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950원 선까지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종목도 오늘 계속해서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연일 호평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타증권에서는 CJ E&M이 절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을 내놓게 되면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89,8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찍은 상황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 종목 역시 1% 넘는 상승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대비 1.44% 오르게 되면서 91,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69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551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이 7거래일 만에 하락불을 켜주게 되면서 331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27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80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549억 원 정도 기관 측에서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4계약과 308계약 정도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632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흐름까지 저희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리포트는 KB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영풍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계열 회사의 제품 생산 불량 여부를 확인 중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특징주에서도 잠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난 4일 영풍의 주가가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종가는 102만 5천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 아이폰 X의 화면 꺼짐 현상과 관련된 부품 불량 가능성으로 계열 회사들의 제품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루머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영풍의 매출액 중에서 휴대폰과 카메라 모듈 등 FPCB 관련 매출은 53.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의하면 애플의 터치스크린 패널용 RFPCB는 인터플렉스와 영풍전자 그리고 LG이노텍 3사를 주축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아이폰을 구성하고 있는 RFPCB의 100%에 가까운 수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가 48% 그리고 영풍전자가 100%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영풍의 턴어라운드가 영풍의 계열 회사 인터플렉스와 영풍전자 그리고 시그네틱스 등의 흑자 전환에 기인했기 때문에 향후의 이익 인식은 자연히 실적 추천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 계열 회사들의 부문별 당기 순손익을 비교해 본다면 인터플렉스는 257억 원 적자에서 290억 원 흑자로 그리고 시그네틱스는 71억 원 적자에서 14억 원 흑자로 영풍전자는 103억 원 적자에서 230억 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근 부품 불량 가능성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도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풍의 계열 회사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품 불량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이고 그리고 일부 라인에서 일부 고객의 주문량 중 불량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해당 라인을 중단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라인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답변 또한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이 인터플렉스의 임원의 이 주식 매도가 이 주가 하락의 구실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구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단행한 바가 있고요. 영풍은 주당 약 10주 정도의 증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풍의 계열 회사와 관련된 루머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관련 추정 이익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KB증권에서는 그대로 목표주가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주가는 1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영풍 종목 전일에는 계속해서 특징주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5% 넘게 올랐던 영풍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아이폰과 관련된 악재가 이어지게 되면서 1.7%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9,000원 밀려난 107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영풍 종목의 주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종목으로는 롯데정밀화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흑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꽃길로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력 제품의 턴어라운드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먼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이 장기 불황 국면을 지나서 앞으로는 호황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 계열 주력 제품들의 시황이 크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성소다의 구조적인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중국의 환경 규제와 그리고 유럽의 설비 폐쇄와 전환 등 공급 제약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ECH의 장기적인 부진 종료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글리세린 가격 급등으로 중국의 ECH 영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신제품 출시와 전자재료 부문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롯데정밀화학의 추가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정상화에 이어서 재차 큰 폭의 증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소다와 ECH의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염소 계열 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셀룰로스와 암모니아 그리고 전자재료 부문 사업부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지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018년의 영업이익까지 계속해서 호황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 종목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향후 주력 제품의 호황 국면 진입에 따른 이익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해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따라서 2018년도 예상 BPS의 목표 PBR 1.4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목표 PBR은 지금 상황이 가장 유사했었던 2007년과 2008년의 평균 대비 10%가량 할인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7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롯데 정밀화학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주시죠.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종목 현재 0.51%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300원 오르면서 현재 주가는 59,7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롯데 정밀화학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종목은 대한유화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잉여의 미학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부터는 이 화학 제품 수요와 가격 반등이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자세하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와 프로판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나프타의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뒤를 이어서 석유화학의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올해 4분기 이후에는 NCC 업체들의 실적 감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한유화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1,003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올해 1분기에 이어서 재차 다시 한번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유화의 크래커가 풀가동하면서 PE와 PP 등 폴리퍼 플랜트의 가동률이 개선되고 또 전분기 재고 축적에 따른 일회성 비용 제거 등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내년 중국의 대기질 규제 그리고 내년 2월 춘절로 인한 재고 축적 등의 이슈로 인해서 올해 12월부터는 전반적인 화학 제품의 수요와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년 실적 예상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유화의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4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58.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올해 말에서 2018년도 중순까지 약 450만 톤 규모의 미국 에탄 크래커들의 본격 가동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폐플라스틱과 그리고 대기질 규제로 인한 이 버진 플라스틱 수요 증가가 이 내년 1에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신흥국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세계 에틸렌 평균 수요 증가가 7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의 환경 오염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해서 CTO와 MTO 신증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크래커 증설 효과가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대한유화의 PE와 PP 물량 증가가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이 대한유화가 잉여로 전환이 된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이 기초유 부문에서만 내년도에 1,0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추가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 미국 에탄 크래커 가동에도 불구하고 화학 업황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대한유화는 내년 하반기 10만 톤의 고부가 PE와 PP 증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물량과 마진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ROE 20.8%를 감안해 봤을 때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에 근거를 해봤을 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3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만나본 대한유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주시죠.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왔던 대한유화 종목입니다. 오늘장 출발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57% 낙폭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4,000원 밀려나면서 25만 1,0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유화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종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플렉서블 OLED 투자 방향성에는 큰 변함이 없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최근에 일부 시장에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신규 아이폰형 OLED 패널 품질 인증에 실패했으며 또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던 플렉서블 OLED 신규 설비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리포트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일부 협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투자 계획의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OLED 패널 공급 이원화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용 플렉서블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객사인 애플의 입장에서도 부품 독점 공급 체제에서 이원화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의 1006세대 플렉서블 OLED 생산 설비인 E5 라인의 수율은 아직까지 40%와 50% 사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신하긴 이르지만 향후에 안정적인 양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1년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있었던 아이폰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OLED와 관련된 이야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TV와 LCD 관련된 사업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 TV 세트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4분기까지 LCD TV 패널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영한 2017년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조 원, 그리고 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8년도 LCD TV 수요는 과거 TV 판매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과 그리고 TV 세트의 ASP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역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2016년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17년도 하반기 LCD TV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TV 세트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내년에는 TV 세트 ASP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분기부터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TV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LCD TV 패널 가격은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 LCD 업황은 안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LCD 업황의 개선과 더불어 하반기 OLED TV 부분의 흑자 전환, 그리고 플렉서블 OLED 양산 수율 개선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가 멀티플 리레이팅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오늘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43,000원을 지지를 했고요. 특히 주가의 긍정적인 이 기대를 반영을 하게 되면서 현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를 권고해 보겠다라는 이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종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0.16% 정도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50원가량 밀리면서 355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메카로입니다. 최근에 메카로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부터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는 웃돌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메카로 주가입니다. 오늘 오전장 6.51% 내린 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카로는 내년 고기능 히터블록과 전구체 신규 제품 개발로 사업을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 등으로 전구체 해외 고객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고부가치 분야인 젠포일과 관련된 응용 제품인 방사선 검출기 키트,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방막형 태양전지 등의 신규 품목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메탈 히터블록 분야의 국내 1위 시장 점유율 지위를 바탕으로 이 고객사의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이 신사업 추진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진성TC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현재가입니다. 진성TC 8.37% 오른 1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TC는 전날장 종료 후에 미국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와 3,731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209.8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계약으로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성장 우려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전장부터 삼성중공업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고 소식 들어보시죠. 세 번째 종목 현재가입니다. 삼성중공업 23.19% 내린 9,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6일 공시를 통해서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내년 5월 초 완료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이 삼성중공업 측은 상기 사항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결의를 할 예정이고 확정 이후에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코데스콤바인이 이틀째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코데스컴바인 4,000원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작전 세력 개입 의심으로 한국거래소 조사를 받았던 만큼 투자에 유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데스컴바인의 주가는 3,000원에서 4,000원 선에서 최고 18만 원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2,000원대로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또 오늘 오전장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9시 45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한가 종목이 3종목이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태양금속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4,5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제철 우선주도 3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동부제철 역시 1,350원에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률 찍어주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특별한 뉴스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등락률 25% 넘게 급등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5,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우글로벌입니다. 18.98% 오른 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태양금속입니다. 14.45% 상승세 이어가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들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9.81% 상승세 이어가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1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종목입니다. 23.57% 내린 9,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태림포장입니다. 9.17% 내린 2,5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사실 무근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중공 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과 이어서 동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7,300억 원 적자가 전망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7.73% 내린 42,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중공업입니다. 4.90% 내린 14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발전 시스템 테마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 건축업 수혜가 기대가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오전장 아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등락률 3.99% 내린 4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CI 평가 정보 역시 상한가 5,230원을 찍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 일경산업개발입니다. 6.59% 내린 72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카로입니다. 오전장 특징주로 설명드렸던 이 종목인데요. 네, 5.35% 내린 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리포트 저희가 가지고 나왔고요. 이 IT 주변으로 시야를 확대해 보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프닝에서도 봤듯이 국내 IT 업종의 상승세를 그동안은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IT 주들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증권 어떻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로 대표가 되고 있는 국내 IT 업종들의 경우에는 주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력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약진에 기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IT 기업들의 글로벌 동조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면 물론 또 필연적인 맥락 또한 내재돼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조정으로 촉발된 국내 IT 섹터들의 소강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분해볼 점은 최근의 변동성 확대가 심리적인 위축에 기인한 기술적인 차익 실현일 뿐 기업들의 펀더멘털 훼손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정점 통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류의 의견으로 합의됐음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근거도 적고 박수소리 또한 작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중으로 내달렸던 상승분만큼 피로의 골도 높은 점을 감안해봐야 할 것이고 또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국내 경제의 안타까운 특성상 외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들어서 커지고 있는 외부 소음이 연장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신중한 입장을 리포트에서 내놓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의 1.0에 근접한 미국과 국내 IT 섹터의 상관계수를 고려해봤을 때 이 국내 IT 기업의 강건한 펀더멘털은 차치하더라도 이 미국 대형 기술주의 차익 실현 과정은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멀티플 확장이 진행된 글로벌 대형 기술주인 만큼 조정 과정의 종료 시기를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시기적인 특수성 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주도주의 현 조정 과정은 후퇴가 아닌 숨고르기로 이해함이 옳고 거시적 경제 여건 역시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도주 공백 과정에서도 여전히 견조한 시장의 위험 선호는 그간의 온기가 미치지 못했던 영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에 따른 주변주의 강세가 지수를 앞으로 견인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그간의 상승폭이 덜했던 이 국내 대형주내 저 PBR 종목이 1차로 선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모멘텀이 반영이 가능한 소재 업종과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경기 소비재 업종이 이 주도주 공백기에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12월 마무리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